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미담 제적으로 유명했지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연급 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터지면서 대선 주자로서 이게 준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을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구 변호사님. 논란이 이게 벌써 선거법 위반 논란이 두 번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사안은 최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 호소 연설을 했던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금지되는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했다. 이 점이 이제 문제되고 있고요. 예. 대구시 선관위는 이런 행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서면 경고를 이제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은 지 이제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 또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에서 향후에 임원 명의로 지지선언 행사를 이제 개최를 했고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와 그 단체의 임원 명의로 지지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공선법 위반이다. 이 논란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선관위가 지금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보통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면은 그 벌금형만으로 하신 당선 무효되는 거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 사안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이라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하는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법정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어떤 형이 정해지던 간에 정치인에게는 거의 뭐 사형 선고잖아요. 네. 당선 무효죠. 네.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이슈가 발생을 하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에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일단 결론을 내렸는데 네. 구체적으로요.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거? 예.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23일간, 국회의원 선거는 14일간인데 예. 선거일로부터 역산을 해서 그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취지가 그런 제한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상시 선거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의 이제 선거 국면이 이제 혼탁이 극심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 확성기나 차량 등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런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직접 잡고 확성기로 이제 증폭된 소리가 나가는 상황인데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지를 호소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둘 게 만약에 그때 이제 마이크를 안 잡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말로 하는 방식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허용이 될 텐데 근데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살펴보면은 본인이 예비 후보고 정권 교체, 지지 호소 이런 거는 사실 선거 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법에서도 확성기, 마이크 이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굉장히 명확해가지고 최 전 원장 캠프에서도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유 여와 불문하고 위반 시비 기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사과 입장을 발표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서면 경고, 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서면 경고인데, 그럼 법 위반이 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 애초부터 이제 기획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마이크 넘겨받아서 벌어진 일로 보이니까 법 위반이 좀 경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선관위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서면 경고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중대하다고 봤을 경우에 선관위가 직접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면 경고로 끝났다는 거는 선관위는 요거를 좀 이제 경미하게 볼 수 있다, 좀 참작할 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적 경미했다. 그러니까 미리 기획하고 계획한 게 아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작용을 했군요.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관위는 서면 경고를 했지만 이걸 이제 시민단체 같이 외부에서 고발을 해버리면 수사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이 선관위에게 전속 고발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을 안 했더라도 누군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약간 가늠자처럼 볼 수 있는 게 선관위가 직접 고발하면 이거 되게 위험하구나. 당선 무효 가능성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선관위가 고발을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고발했을 경우에는 이게 법 위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당선 무효까지 가기엔 조금 부족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는 이제 그런 선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 비슷한 좀 사건 또 선례가 있었습니까? 예, 가장 유사한 최근 사례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 전 지사가 이제 제주지사 선거 앞두고서 한 100여 명 모임에서 이제 한 13분간 마이크로 공약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했던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만 원 벌금 구형을 했었는데 결국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 선고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이제 참고할 바가 있는데 최 전 원장 사건을 보면은 그때 원전 지사 사건보다는 발언 시간이나 내용이 이제 더 경미하니까 아마 선관위도 이제 이런 선례 참고해서 서면 권고로 그쳤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발생한 위반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대구 경북 쪽에서 발생한 거죠, 이게요? 그렇죠. 이제 그쪽 대구 경북 쪽 재경 향후 회장단을 캠프로 모셔가지고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했는데 요게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이게 문제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뭐 향후 회장, 재경 향후의 뭐 시민 단체 뭐 회장단 지지선언 이런 식으로 이제 표방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동호회, 향후회, 조기축구회 등 명칭을 불문한 사조직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대표 명의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황출세 조기축구회다. 이런 사적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의 명칭으로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황출세 조기축구회 회장 황보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체의 대표다라는 걸 표방하면서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황보선은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개인 자격으로 하면 되는 거지 마치 단체가 지지하거나 단체의 지지세가 있는 듯한 지지 표명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허용할 경우에는 정치인의 불법 사조직이 막 대거 형성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단체라는 명분하에 이들이 정치인에게 여러 이제 후원이나 이권을 막 엄청나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양쪽으로 다 이제 금지하겠다 이런 취지고 또 이런 거를 못하게 하더라도 단체에 가입된 개개인들의 지지 표명은 금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입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건은 그 최재형 전 원장이 주체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단체가 주체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예, 이게 그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재경 향후의 회장단이 단체 내에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고 있었고요. 또 직책으로 발언자들을 좀 호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회장단 참석 임원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또 선언문에는 뭐 회장님, 고문님, 뭐 향후의 회장님 등은 최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임에도 그 단체의 대표자임을 표방하면서 지지선언한 것이라 가지고 이게 선관위 조사 대상이다. 이거는 이제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지금 이제 앵커님 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명확히 해야 될 거는 그 금지 조항은 금지되는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한 것을 지금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지금 문제되는 거고 최재형 후보자 본인이 지금 아직 그 문제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짚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안이 최재형 그 예비 후보 본인 선거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소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사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해당 행사가 최재형 캠프에서 개최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 전 원장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지선언을 이끌어주신 무슨 회장님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뭐 회장님 이렇게 지칭하면서 또 이제 감사 인사 표시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좀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기에 본인이 참석했던 점 그리고
또 캠프에서 자료 배포를 했는데 지지선언 참여한 사람들을 뭐 재경, 뭐 회장단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예. 또 이 지지선언이 기획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재형 예비후보 본인의 관여나 기획에 관여한 점이 얼마냐 요거는 지금 이제 구분점을 지어야 되는 상황까지는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또 이제 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최재형 원장 캠프에서는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지지선언에 참여한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 그리고 행사 전 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개인 자격으로 왔다. 이거는 이제 방금 그 규정의 취지를 비껴나는 것이다. 단체를 거론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법 위반 아니다라는 이제 그 법적인 이제 그런 항변이 녹아 있는 것이고 예. 선관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거는 이제 뭐 고의가 없었다.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이제 이런 법리적인 부분이 이제 녹아 있는 건데 요거는 사실 요 해명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서 선관위가 아마 들여다볼 것이고 그럼 이제 단체 표방했는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선관위에 질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질의를 했더라도 질의한 내용이랑 실제 진행이랑 이게 매칭되게 진행된 게 맞는지 요거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 전 원장의 이 2건 선거법 위반 논란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 논란은 굉장히 좀 명확해가지고 서면 경고는 끝났지만 시민단체 고발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원전지사 사건이랑 이런 거 선례에 비교해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아마 뭐 형사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는 되더라도 뭐 기소유예나 벌금이 되더라도 당선무효까지 갈 정도의 그런 사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책임이지만 좀 경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논란은 사실 사안 자체는 첫 번째보다는 좀 중한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문제는 되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문제되고 아직 최재형 예비후보 본인의 문제로까지 이제 엮여지는 거는 아직은 없으니까 첫 번째 사안은 본인 잘못이지만 경미하고 두 번째 사안은 사건은 중대한데 본인 관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건이 잇따라 터지니까 정치적인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크죠. 그래서 2번이나 이게 연달아 터지고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2번이니까 당장 정치 초보라는 수식어가 지금 뉴스 타이틀로 이 기사 앞에 계속 수식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시보하겠다는 거냐. 시보라는 건 이제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예비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굉장히 이제 이러니까 정치 초보 준비 미숙 프레임에 갇힐까봐 그 최재형 그 후보 캠프에서는 요거 빨리 해결하고 잘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법관 출신이고 또 선거위원장도 하셨으니까 의아해하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는데 법관 출신이라서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심지어는 2년간은 지역선관위 위원장도 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의아한 건 사실이거든요. 선관위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 공정성 위해서 실무는 선관위 공무원이 맡지만 위원장은 법관이 맡거든요. 근데 최 전 감사원장이 2012년부터 2년간 대전 지방법원장 맡으면서 대전 선관위원장직도 함께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법적으로 사실 그런 내용은 사실 유무죄 이게 의미 있는 변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 시점이라서 새머리가 좀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